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결정하겠다 해놓고 거의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뭔가요? 처음에 했던 말은 연막 작전이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의 압박 고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2주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착시를 지금 있는 건데 네. 2주라고 하는 시간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 것은 그러니까 2주 후에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2주의 말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2주라고 하는 시간, 너네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2주밖에 없다. 빨리 우리의 안을 받지 않으면 니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의 그 암묵적 최후 통첩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2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B2 폭격기를 곧바로 띄워서 공격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암묵적인 최후 통첩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너네들이 지금 2주 안에 말미가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주는 안을 빨리 받지 않으면 너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실행한 그런 작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란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이란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어느 쪽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운가요? 지금 현재까지 위성사진과 국제원자력기구 초기 보고서를 보면 네. 그냥 양측 주장의 절충안이 현실과 사실과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도 시설만 보면 포도 시설이 소위 말해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란은 자기네들이 절대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불능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두 의견이 다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불능화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는 핵시설이 타격이 되고 핵 물질들 같은 것들도 타격을 받아서 방사능 유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IAEA 결과 조사에 따르면 핵 유출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타격받기 전에 이미 안전한 곳으로 빼냈다라고 하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 주장이 다들 어폐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절충안이 제대로 된 사실과 더 가까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란 주장대로 핵시설을 사전에 비워놓은 게 맞다면 고농축 우라늄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게 이게 좀 긴 이야기인데 짧게 말하면 이란은 1968년 이란 비확산 조약을 서명한 국가입니다. 그건 뭐냐면 IAEA의 원자력 핵기구에 핵시설을 모두 리포트할 필요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문제가 됐던 폴도 시설도 다 지어지고 2009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시설이 지어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원자력 핵기구에 보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아마 지금 60% 농축 우라늄이나 다른 원심 분리기들을 옮겨서 지금 좀 숨겨서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도를 봤지만 이란이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보면 해상 에너지 물류의 핵심 경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석유가 생산되는 양이 8천만 배럴 퍼 데이 일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량은 2천만 배럴 퍼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5%의 석유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 석유 에너지로 따지면 35%의 에너지 자원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지나갑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20%가 통과하는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167km, 그리고 폭으로 따지면 97km, 그리고 제일 짧은 구역은 39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봉쇄를 하면 이 많은 에너지 물동량이 막히게 되는 어떤 하나의 병목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곳이 막히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 가격이 배럴당 74달러 아니면 78달러인데요. 지금 다양한 경제 분석 기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배럴당 140달러 혹은 160달러,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휘발유 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석유 화학 산업, 우리가 그냥 간단한 한 물품을 보면 납사라고 하는 나프타, 그러니까 석유 화학 산업의 그 주 원료가 되는 그 납사가 어떻게 되냐면 석유가 배럴당 10달러가 올라가면 납사 생산 단가는 75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중국의 값싼 그 납사와 경쟁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한 그 단가 경쟁력에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석유화학 산업이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네, 걱정이 됩니다. 그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핵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예를 들어서 북한이 NPT를 나오고 핵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1993년 그리고 2003년에 NPT를 탈퇴하죠. 근데 2003년 NPT를 탈퇴할 때는 이란이 그 핵탄두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에서 탈퇴를 하고 2006년에 핵 개발에 성공하죠. 근데 지금 이란은 그 정도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런 기술력에 갖고 있나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NPT를 탈퇴하는 것은 오히려 그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핵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핵 무기화로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핵 무기화로 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이란의 핵시설을 이렇게 전방위로 공격하는 게 그 이란의 비핵화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핵시설이나 핵 프로그램들이 더 지중화, 더 소위 말해서 핵 타격, 소위 그런 감시나 그 공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로 다 핵시설들이 강화됐거든요. 그 말은 오히려 핵 불능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핵 불능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핵 문제를 넘어서 이란 체제 자체 약화를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던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내 불만 세력과 엘리트 내의 균열을 지금 야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란 국민들에게 던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동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내다보십니까? 아마 이란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미군 대리전 세력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미군 기지 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카드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지상군 파견까지는 가지 않고 한정적인 확전 그리고 제재 강화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은 지속되나 전면전은 조금 가능성이 낮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